갑시다. XY가 실수라고 할 때, 이건 아니지.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자, 앞으로 요런 문제 자주 만날 거거든요. 뭐이지만 뭐는 아닌. 이거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필요 조건은 아닌. 이 아닌을 그냥 조건을 너희들이 다 찾아놓고 아닌. 반대로 찾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아닌에 밑줄 그어가지고. 그거 좀 잘 봐야 되는데 일단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얘기 다시 한번 하고. 일단 이 문제가 말하는 거는 뭐예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총을 쏘는 거는 맞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총을 맞는 것은 아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치?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고 오로지 이쪽 방향으로 성립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어떻게 풀어? 이게 성립하면 집합의 포함관계는 뭐다? 얘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야? 기억부터 한번 보자. 기억. P, X가 양수입니다. 또는 Y는 양수입니다. Q, X 더하기 Y는 양수입니다. 자, 일단 또는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성립해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왜? 얘가 성립하나요? 자, 또는이니까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이거지. X가 양수이기만 하면 무조건 X 더하기 Y는 양수야? 그건 아니거든. X가 양수 1이지만 Y가 마이너스 3일 때 성립하지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줘도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자체가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하지. 그래서 일단 탈락.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삼각형 ABC에 대하여 P, A가 90도입니다. 두 번째 Q. 삼각형 ABC는 그냥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이라는 것 자체는 A가 90도일 수도 있죠. 어잉? A가 90도일 수도 있죠. B가 90도일 수도 있죠. C가 90도일 수도 있죠. 세 개 중 하나만이라도 만족되는 직각삼각형이라 부르죠. 집합의 포함관계로 따져 가볼까? 이거 성립하지. 근데 거꾸로 들어가지는 못하죠. 우리가 원하는 집합의 포함관계죠. 또는 뭐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어쨌든 얘기는 참 그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면 되지. 그 다음에 P, 디귿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수직선상에 늘어놓고 보면 되겠네. Q 0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가 어떻게 돼요? P가 0부터 루트 2까지, 2까지. Q는 0부터 루트 2까지. 집합의 포함관계가 어때? Q는 P에 포함되지만 P가 Q에 포함되지는 않죠. 우리가 원하는 거랑 정반대지. 근데 이걸 참여라고 고른 애들이 있다고. 거꾸로 생각해서. 어쨌든 얘는 땡. 그래서 답은 니은. 이거 질문 누가 했지? 다현이었나? 이해됐죠? 네. 어떤 보기로 답을 골랐었어? 3번이 뭐야? 지금 보기 안 보여서. 실수요. 그래요. 됐죠? 가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 이거죠. 결국 이 유형 찾기는 방금이랑 똑같은 문제일 거야. 대신에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겠지. 자, 일단 가보자. 1번.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번에는 또는이 아닙니다. 그리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 가지고 풀어주는 겁니다. 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풀어주는 겁니다. xy 곱해서 양수라는 거는 어떤 것도 있고
x가 양수인데 y가 양수인 것도 있지만 x가 음수인 건데 y가 음수인 것도 있죠. 그리고 또 뭐도 있어? 어떤 것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0이 있다 보니까 하나만 음수 뭐 y는 0 이런 것도 있겠죠. 물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범위가 훨씬 더 어때?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근데 반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이해됐음? 그래서 1번은 뭐다? 얘를 물어봤으니까 집합의 포함관계가 얘는 성립하지 않지만 얘만 성립하네. 그럼 무슨 조건? 총을 쏘는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이겠지. 이거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도 가보자.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 실수의 범위라는 걸 잘 보시고요. 그럼 얘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x, y가 둘 다 0입니다 라는 얘기만 하고 싶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절대값을 더한 것도 마찬가지야. 뭐야? 절대값끼리 더한 것도 0이다. 그럼 뭐야? 이번에도 절대값 x, 절대값 y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양수 아니면 0이잖아. 근데 더해서 0이 되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겠지. 뭐야? 똑같은 조건이네.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니까 무슨 조건? 이건 내가 어제 설명 안 했다. 그러고 보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알았죠? 필요 조건이자 그리고 동시에 충분 조건일 때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실제로 뉴스나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필요 충분 조건은 서로 똑같은 집합, 똑같은 얘기하고 있을 때. 알았지? 다음 105번 한번 넘어가 볼까? 자, A는 0, B는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뭐야? 얘일 때 얘도 성립하고 얘일 때 얘도 성립하세요 라는 얘기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전부 다 각각 뭐가 되도록 다 A는 0, B는 0만 말하도록 그걸 포함하면서 더 많은 범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00만이 진리집합으로 들어가도록 맞죠? 자, 간다. A, B는 무슨 수? 필수입니다. 그때 기억부터 보면은 허수 단위 i가 있죠. 그럼 뭐야? 얘 실수 부분, 얘 허수 부분. 더했을 때 0이 된다. 그럼 뭐야? 둘 다 0일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 일단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A, B 둘 중 하나는 0이라는 얘기야. 근데 둘 중 하나가 0이 돼버리면 다른 거 하나도 자동으로 0이 돼야 되겠네. 얘 자체가 A, B는 0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됐음? 여기서 아마 너네가 질문이 나올 법한 게 니은은 실수 조심하세요. 이게 00을 만족하려면 A, B는 유리수일 때 성립하는 거고 그래서 실수일 때는 땡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B의 1, A의 마이너스 루트 2. 됐죠? 그 다음 디귿은 뭐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냐면 이거 저기서 나온 얘기거든. 오늘 하는 절대부등식, 부등식의 증명 파트에서 나오는 녀석이거든요.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뭐냐면 이 AB를 제곱식의 가운데 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자? 2배에다가 2분의 1배에다가 근데 이 2는 제곱식 어떤 식의 제곱식 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할 때 그 2 그리고 b 대신에 2분의 1b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뒤에 있는 b제곱을 4분의 1 b제곱이랑 4분의 3 b제곱이라고 뜯어봐요. 오늘 할 얘기야. 그러면 뭐가 된다? 앞에 있는 거 가지고는 a 플러스 2분의 1 b의 완전 제곱식과 4분의 3 b제곱의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고 그게 0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려면 뭘 수밖에 없다?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서 B가 0, B가 0이니까 A도 0. 이해됐나요? 그래서 AB는 0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디귿. 이거 혹시 디귿 틀린 사람들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나옵니다. 알았죠? 자, 알겠니? 리을은 아까 했으니까 패스.
앞에 104번에서 나왔으니까. 아, 106번. 가자. 줘도 됨? 106번 아까 번호로 질문한 사람 누구지? 응. 양의 실수 A 그리고 양의 실수 B에 대하여 부집합 AB가 있습니다. 그때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기 위한 이거 완전 부등식 문제거든요. 수학 상해. 교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뭐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다. 그치? 절대로 겹치는 부분 없어지세요. 간다. 얘가 가지게 되는 범위는 뭐야? 결국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에서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두 값의 차입 범위. 근데 그게 마이너스 A 하나, A 하나지. 마이너스 A가 음수니까 이렇게 쓸게요. 됐음?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집합 B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값을 씌워놓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뭐예요? x-1을 어떤 양수 B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B와 B 사이로 가면 되죠. 이거 잘 모르는 사람 혹시 절대값으로 부등식 만드는 거 넘어가도 됨? 이거 설명 안 해줘도 됨? 그러면 범위 나왔잖아. 뭐야? 1-B 1 플러스 B.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표현을 할 건데 A의 범위가 반드시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다 덮어버리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너희들은 집합 B가 어떻게 돼도 되고 이런 데 존재해도 되고 이런 데 존재해도 되잖아. 둘 다 어디 갔어?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잖아. 서로서라고 하죠. 서로서가 되는 거잖아. 근데 왼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맞아요? 둘 다 따져봐야 되나? 뭐 물론 둘 다 따지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여기에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 됩니다. 라고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 범위 하나 나오고 요거 범위 하나 나와서 뭐 찾으러 가면 돼. 그 두 개를 동시에 쓰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워질 겁니다. 그게 왜 말도 안 되며 왜 한쪽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잘 모르나? 아는 사람 없나? 1-B와 1 플러스 B를 보면은 누굴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야?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B만큼 왼쪽으로 B만큼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움직이잖아. 아까 요거 할 땐 내가 0을 기준으로 0을 포함하며 이렇게 말을 했지. 빨간색 B는 뭐? 1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반드시 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하나로 끝. 이해됐음? 그래서 우리는 어디만 만족시켜주면 된다? 여기만 만족시키면 끝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게 아마 어디 갔어? 좀 이따 나올 거야. 답일 거예요. 아, 내가 등호를 말을 안 하고 붙여버렸구나.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크다가 명확합니다. 알았죠? 근데 여기서 등호 조건을 확인해야지. 이거 이제 부등식에서 수학상에서 계속하는 부등식에서 할 얘기인데 등호가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즉 둘이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둘 다 점과 점이니까. 하나라도 비어 있었다면은 만나도 상관이 없지. 둘 다 비어 있어도 마찬가지. 근데 둘 다 점이잖아. 만나는 순간 겹쳐버리지 하나가. 그래서 등호 붙으면 안 됩니다. A 플러스 B가 1보다 작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됐음? 되죠? 끝. 마지막 123번. 꺾은 괄호 A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정의합니다. 저런 정의는요. 지금 문제를 벗어나면은
두 번 다시 만날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조건을 해석을 하지 못해서 틀렸어요 라는 거는요, 사실 지금 나한테 듣는다고 해서 아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를 무릎 탁 치고 뭐 아 이해했어 라고 하면은 안 되고, 다음번에 전혀 다른 말이 나오거나 했을 때도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알았죠? 왜냐면 고등학생들한테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만 얘기를 한 거거든. 자, 일단 갑니다. A, B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다? 조건 A와 조건 B가 들어갑니다. 그때 이 결과값으로는 항상 1과 0과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떤 세 가지 정수 중 하나가 나온대요. 결과값으로 항상. 언제? 첫 번째, A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닐 때, 즉 얘는 성립하지만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을 때는 결과가 뭐 나온다? 1. 집합의 포함 관계로 치면은 이거는 성립하지만 이건 성립하지 않을 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일단은 화살표로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 B의 조건을 봤을 때 서로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이 될 때, 그때 뭐가 나온다? 0이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A가 충분 조건은 밑에 아니지만 필요 조건은 맞다고 할 때, 그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따져보래. 맞죠? 간다. 기억. X가 A 교집합 B에 들어갑니다. 니은 기억이 아니구나. P Q X가 A 합집합 B에 들어갑니다. R은 X가 A에 들어가거나 혹은 B에 들어갑니다. 그때 PQ의 조건들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지, QR도 RP도. 그럼 얘네들의 진리집합을 미리 찾아놓으면 끝나겠다, 그치? 그래서 P에서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해보자. 어떤 X들이 있다는 얘기야? A가 여기 있고, 다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교집합에만 들어갑니다, X는. 이걸 말하는 게 P죠. 근데, Q는 합집합에 X가 들어가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어도 돼요. 여기 있어도 되고요. A에 걸쳐 있어도 돼요. B에 걸쳐 있어도 되고요. ABP에 ABP래. AB에 이렇게 다 겹쳐 있어도 돼. 이걸 몽땅 말하고자 하는 게 Q입니다. R은요? R은요? A에 들어가거나 혹은 B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A에 들어간다면 여기 있어도 되죠? 여기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됩니다. B는요? B에 들어가는 것도 되죠. 그래서 B에 들어가는 거는요,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Q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게 빠지지. 그치? 그게 R이에요. 그러면 결론. 그래서 PQR이 하고 싶은 진리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Q가 제일 넓은 거야. 그 다음에 R이 있고 그 다음에 P가 있는 거야. X들의 진리집합이. 이해됐음?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보래? PQ. 뭐는 성립하고 뭐는 성립하지 않아요. P면 R이라는 P면 Q이라는 성립하죠. 근데 Q이면 P에다가 성립하지는 않죠. 뭐야? 요거니까 1. 그 다음에 뭐야? QR이야? QR. 어때요? Q이면 R이라는 성립하지 않지만 R이면 Q이라는 성립하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RP. 어때요? R이면 P이라는 성립하지 않지만 P이면 R이라는 성립하죠. 맞죠? 거꾸로 그렸다.
얘는 성립하죠? 거꾸로 성립하지 않지만 뭐라는 거야? 또 반대로 했어. R이면 P입니다는 성립하지 않죠? P면 R에다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앞에다가 몇 배, 몇 배?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3배. 다시.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2배. 얼마야? 1 플러스 2 플러스 3, 6.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됐나요? 예. 끝. 자, 오늘 부등식의 증명으로 가봅시다. 여도 되죠? 자, 뭐 여기 정의, 증명, 정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걸 학교에서 물어본 건 옛날에나 나왔던 거라서 일단은 패스할게요. 그냥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정의는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세 내각 중 한 각은 직각이다. 이게 직각삼각형의 정의고, 정리는 뭐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는 거 있죠? 그게 정리고. 그래서 뭐야? 정리는 어떻게 보면은 직각삼각형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알았음?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 정의는 말 그대로 정의로 따로 있지만 우리가 이게 직각삼각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도구로 보통 정리를 사용을 하기는 하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알았어? 정의와 정리는 결국 같은 뜻을 말하는데 정의는 말 그대로 단어, 사전적인 의미만 얘기를 하는 거고 정리는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직각삼각형이라 치면 직각삼각형이면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면 직각삼각형이 되고 서로 필충이 되는 어떤 조건들, 명제들에 대한 거. 그걸 가지고 직각삼각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도구로 보통 사용하는 게 정리. 알았음? 증명은 이제 정리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밝혀보는 뭐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이번 단원의 이름은 지금 이름 안 보이죠? 증명입니다. 증명. 알았죠? 명제의 증명부터 부등식의 증명까지. 자, 지난 시간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랑 비례법의 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예시로 들어갈게요. 지금 알았죠? 자, 뭐 기본 문제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여기 있나? 여기 괜찮은 게 있나? 증명하시오는 아닌 거지. 패스. 자, 제대로 된 문제 가지고 바로 설명을 할게요. 그냥 예시로 바로 가자. 너네 뒤에 보면은 아마 예시 문제, 유형 문제 있을 수도 있다. 알았지? 나는 그냥 내가 예시를 잡아서 시작할게. 요거 하기 전에. 일단 대우를 이용한 증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녀석부터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 끄자. 그리고 원래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나 비례법은 지난 시간에 내가 서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증명하시오. 나와 있는 문제들 말고 다른 명제를 가지고 와서 이거 증명해봐 라는 식으로는 잘 안 냅니다. 알았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반드시 풀어둬야 돼. 서술형으로 분명히 나올 가능성 높아요. 알았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예시, 학교에서 제일 많이 묻는 거. 그거를 지금 하나 보여줄 건데,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로 간다. n이 홀수로 갈까? 홀수일 때 이면 n제곱도 짝수이다. 참고로 외워두면 가장 좋겠지만 너희들이 보자마자 이거는 미안해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뭐라는 거야 이거 지금. n제곱이 홀수면이야. 그리고 n이 홀수지. 딱 보자마자 우리는
대우를 써야 되겠군 이라는 걸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걸 외워서 이거 나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인 거 알고 있어. 외워서 가면은 가장 베스트긴 하겠지만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그럼 얘를 대우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다? 홀수 짝수가 문제일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방금 내가 잘못 썼던 거 이건 졸라 쉽지. 그지? 그냥 얘가 2n 플러스 1이니까 거꾸로 가면은 뭐야? 2n 플러스 1로 가면 제곱으로 가면은 정리해보면 4n 제곱에 플러스 4n에 플러스 1이면 끝나잖아. 그지? 홀수잖아. 얘가 짝수니까. 짝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잖아. 그걸 이용하면 가장 편하거든. 근데 지금은 제곱이 거꾸로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려고? 화살표 방향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대우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가자. 이걸 증명하고 싶다. 뭐 한다? 대우를 구합니다. 대우 명제를 구해보면 n이 홀수가 아니면, 즉 짝수이면 n제곱은 홀수가 아니다. 즉 n제곱도 짝수이다. 이걸 증명하러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n이 2k 단 k는 자연수 라고 한 다음에 n제곱을 우리가 직접 구해요. 뭐예요? 4k제곱. 여기서 보통 2배의 2k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2의 배수야 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로 묶어지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따라서 n제곱도 짝수이다. 그럼 마지막 마무리.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또는 그냥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어려울까요? 아니요. 알고 나면 되게 쉬워. 그래서 너희들이 이 문제가 대우를 이용하면 쉬워. 이 문제가 귀류를 이용하면 쉬워. 의 예시들을 기억을 해두면 가장 베스트란 거고, 그게 교과서에 있는 걸 일단 먼저 다 외우라는 얘기예요. 시험 대비 들어가면. 3월부터. 아니지. 수학하잖아. 9월부터. 알았죠? 네. 그 다음에 귀류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도 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너희들이 직접 해볼래? 자, 문제만 써줄게, 일단. 루트 2는 실수인 건 안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를 증명하세요. 이게 귀류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알았죠? 지금 풀어보세요. 그럽니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 녀석은 뭐다? 귀류법을 이용하는 거다. 자, 근데 귀류법은 부정을 이용한 증명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말을 살짝 바꾸긴 합니다. 그거는 어차피 나한테 들어야 아는 거고, 두 번째부터는 너희들도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흘러가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부정을 거짓임을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합니다. 일단 루트 2가 쟤처럼 대우를 구하면 이렇게 아닙니다. 그냥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냥 바로. 오케이? 유리수라고 가정합니다. 그때 루트 2는 뭐예요? 유리수니까 뭐다? 정수분의 정수다. 유리수의 정의를 사용하는 거지. A분의 B다. 그때 단 A와 B는 서로 소인 정수고요. A는 당연히 0은 아니겠죠. 자, 이 상태로 써나가는 거야. 이게 만약에 성립한다면 분수꼴로 양면을 A배를 해도 되죠. 양면을 제곱을 해도 되죠. 그러면 여기서 B제곱이 뭐예요? 짝수이므로. 그래서 B도 짝수, 쟤를 사용하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상식이거든. 제곱을 했는데 짝수면 당연히 자기 자신도 짝수였지, 그치? 입니다. 따라서 B는 2L로 표현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A제곱은 2L제곱, 전체 제곱. B 대신에 2L 썼어요. 그럼 양변에 다시 한번 2를 나눌 수 있죠. A제곱은 뭐예요? 2L제곱. A제곱이 짝수이므로 A도 짝수입니다. 이미 끝난 게 눈치챘죠? 그래서 A는 2M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서로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했다. 이므로 루트 2는 유리수라는 가정이 틀린 거죠.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 말은 생략해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써나가는 게 귀류법이에요. 뭔지 알겠어? 세준이가 남자임을 증명하세요. 뭐라 그래서? 이 세준이를 여자라고 가정해서 여자라면 일어나는 일들을 시행을 해봤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면 가정이 틀린 거지. 그래서 남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랑 흐름이 똑같은 거야. 알았음? 됐어? 되죠? 끝. 요 두 개의 예시를 가지고 사실 나머지 문제들은 다 너희들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잘 써두길 바래요. 뒤에 있어요. 아마 유형 문제 둘 다 있을 거야. 그냥 내가 몇 번인지 찾아가느니 그냥 써버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내가 써버린 거고. 알았죠? 이게 유형 몇 번이 있냐? 대우가 유형 몇 번이고 기류가 몇 번이야? 1번은 뭐야 그럼? I. 그렇구만. 됐죠? 여기까지 유형 1, 유형 2, 유형 3 한 겁니다. 쉽죠? 자, 오늘 이제 잠깐 쉬었다가 부등식의 증명과 절대부등식으로 넘어갈 건데 이 절대부등식 파트가 사실 오늘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흐름 끊어지느니 지금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갑니다. 5번. 자, 갈게요. 기본적으로 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에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었죠. 방정식이 뭐고 항등식이 뭐였지? 방정식은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고 항등식은 그냥 항상 성립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부등식에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푸는 부등식 해가 등장을 하죠. 그 녀석의 원래 이름은요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구분을 잘 안 해요. 부등식은. 그럼 지금 다루고자 하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는 조건 부등식과 이제 대비되는 건데 둘 다 뜻은 얘랑 비슷합니다. 특정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고 절대 부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절대 부등식은 무조건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 되며 항등식에서 이제 우리가 뭐 했지? 식을 완성하세요를 주로 만들었었다면 여기서는 식 완성형도 있지만 부등식이라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식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게 만들 수 있거든.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절대 부등식이지. 근데 x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도 성립하잖아. 마이너스 꼭 안 나와도 성립은 하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절대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식 완성형의 문제는
좀 후반부에 나오거나 안 나옵니다. 보통 뭐냐면 왜 성립하는지를 증명하세요가 메인이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번 단원이 이름이 부등식의 증명 혹은 뭐 명제의 증명 등등등 어쨌든 증명 쪽이라고 보면 되고 어떤 교재들은 절대 부등식이라고도 부릅니다. 한다. 그때 너네가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둬야 되는 절대 부등식 그냥 증명해서 끝나는 문제들 부등식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 녀석은 내가 지금 설명해주는 녀석은요 철저히 교과서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교과서에 등장하는 증명형 절대부등식 문제들은 아까 배우를 이용한 증명이나 귀류법처럼 꼭 외워두세요.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은. 알았죠? 각자 학교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증명형 문제들은 싹 다 기억을 합시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교과서들이 다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베이스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이거는 말 안 해도 당연히 아는 거라서 증명은 따로 안 합니다.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완전 제곱식이지. 완전 제곱식은 항상 뭐하다? 0보다 커 낫다. 증명이라는 게 필요 없지 사실 얘는. 두 번째로 다루는 여기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아까 숙제 풀하다 나왔습니다.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기억나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정상입니다. 기억나요? 왜인지. 결국 얘를 증명을 해보자 라고 하면 뭐가 되거든? a제곱 ab 4분의 1 b제곱에 4분의 3b제곱으로 쪼개주면 앞에 녀석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거든. 그리고 4분의 3b제곱도 앞에 개수가 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곱이거든. 제곱과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 녀석은요. 1단원을 베이스로 합니다. 당식의 연산에 있던 곱셈공식의 변형을 가지고 살짝 만든 건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왜요? 증명을 해보자면 아직까지 양변이란 건 없다 얘들아. 증명을 하기 전에는 우변은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양변을 2배 하는 게 아닙니다. 좌변만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고 2분의 1배 2배. 그냥 2배는 분배를 하는 거지. 그러고 나면 뒤에 있는 녀석이 기억나죠?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2ab 하나 가지고 와서 a-b의 완전 제곱식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c 가지고 와서 b-c의 완전 제곱식 c-a의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녀석은 너희들이 지금 해볼래요? 간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증명을 해보세요. 근데 설명을 하고 갈까? 간다. 이제 이것 좀 화면 좀 끌게. 요거를 설명할 때 필요한 녀석이 바로 뭐냐면 결국 부등식을 증명하고 싶지. 근데 부등식은 다른 말로 고치면 뭐야? 결국은 대소비교입니다. 크냐 작냐. 그럼 여기서 세준아 그래 너가 얘기를 해봐. 7이 크니 4가 크니? 왜요? 다현아 7이 크니 4가 크니? 당연히 7이 크지. 왜 7이 크니? 자, 근데 맞아요. 그렇게도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데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 수직선의 원점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찍은 이유가 크기 때문에 멀리 찍은 거 아니야?
수직선은 이미 대소비교를 알기 때문에 오른쪽에 찍히는 거잖아. 그거 말고 왜 오른쪽에 찍힐 수밖에 없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는 말은 잘했어요. 근데 그는 필충은 아니라서. 빼면 3이잖아. 양수잖아. 그걸 이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소비교의 증명이야. A와 B를 대소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합니다? 빼버려요. 그래서 양수가 나오면 A가 크다. 음수가 나오면 A가 작다. 앞에 게 더 작다. 알았죠? 이게 일단 대소비교의 첫 번째 방법.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볼까? 세준아. 루트 7이 커, 루트 4가 커. 왜요? 빼면 루트 7에서 루트 4를 어떻게 빼? 잘 빼면 돼요. 말고 시윤아, 루트 7이 커, 루트 4가 커. 루트 7이 크죠? 이 질문은 그만하고. 왜 루트 7이 커? 그렇지. 결국 루트 속에 있는 놈이 더 크니까. 루트 속에 큰 게 들어갔으니까 더 큰 수거든. 그 루트 속의 것끼리만 비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제곱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증명 방법. 뭐야? AB를 그냥 냅다 빼고 싶은데 지금처럼 루트 같은 데 묶여서 또는 지금 내가 들어준 예시 절대값 같은 데 묶여 있어서 바로 빼는 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뭐 해버립니다. 제곱을 한 다음에 빼요. 그때 양수가 되면은 세준아 미안해 오늘 자꾸 너를 양수가 되면 뭐다? A가 큰 거고 음수가 되면은 B가 큰 건데 자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곱을 했는데 큰데 A가 작은 경우도 있죠. 어떤 거? 마이너스 그치 음수.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언제 사용이 가능한 거다? 둘 다 양수일 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둘 다 음수면 얘의 부등호 방향을 거꾸로 하시면 돼. 크기가 큰 거고 음수니까 작은 거지. 알았죠? 그러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면 어떻게 해야 돼, 세준아?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다. 그럼 모르면 병신이죠. 맞죠? 당연히 양수가 크죠? 음수가 작은 거고요.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음수일 때는 거꾸로 가시면 돼. 알았음?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 거의 안 써서 고등부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저 두 개만 할게요. 그럼 얘는 뭐 하면 되겠다 얘들아? 이걸 증명하고 싶다. 뭐 해야 되겠다? 빼요? 뺀다고 해서 뭐가 보이나? 제곱해서 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냥 증명하는 시간 빼자. 내가 할게. 뭐 하시면 된다? 뭐 벌써 힌트 다 줘버려가지고. 자, 양변이란 거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이항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등식이 현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양변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만 오는 거야. 이 부등식 식 자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좌변에 있는 놈 누구?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를 뭐예요? 제곱하고요. 우변에 있는 놈 뭐? 절대값 A 플러스 B를 제곱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절대값을 제곱을 할 때 있잖아. 이거는 그냥 A제곱과 똑같습니다. 알았죠? 절대값도 양수로 만들자라는 의미지만 제곱을 하면 자동으로 양수가 되거든. 알았지? 자, 그럼 어쨌든 갑니다. 그럼 이거 제곱,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제곱이랑 똑같죠? 절대값 B제곱은 B제곱이랑 똑같죠? 이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곱할 때 절대값 AB라고 한 방에 붙여버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 있는 녀석은요. 절대값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았죠? 어차피 제곱을 할 때 똑같아져서.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다 마이너스로 바꿨어. 그럼 남은 거 뭐예요?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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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면 남는 거. 2로 묶어줬더니 절대값 AB 마이너스 그냥 AB
자, 여기서 절대값 AB가 커? 그냥 AB가 커? 라고 하면 당연히 똑같은 문자식 AB에 대해서 절대값을 붙인 게 크거나 같은 거는 상식이죠. 맞죠? 왜? AB가 양수면 절대값 AB도 똑같아. 같아질 수도 있고. AB가 음수면 절대값 AB가 양수로 바뀌면서 걔가 더 커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증명이 끝났냐라고 물어보면은 전부 다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답이 다 감점이에요. 4개, 3개 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세요.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은 서술형, 증명형으로 많이 나오며 지금과 같은 과정을 해주면 되는데 뭔가가 하나가 다 빠졌어, 공통적으로. 반드시 말 안 해도 항상 붙여줘야 되는 조건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에 여기 밑에 붙이는 거다. 공간이 없어서 위에 쓸게. 단 등호는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부등식에서 절대 부등식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 등호는 마지막에 등호와 일치합니다. 즉 0이 되는 조건을 찾아주세요. 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되지. 그래서 뭐다? A는 B는 0 일 때 성립한다. 이 등호 성립 조건은 말 안 해도 마지막에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학교 사람들이 강조하실 거야. 알았지? 반드시 붙여달라고. 알았죠? 그럼 얘는 반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세준씨? 그렇지. A는 B는 C일 때 성립하는 거야. 마지막 얘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단 등호는 아닌데요. 어? 등호 다 아닌데.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다현씨. 아우. 시훈씨. 이 등호. 즉 얘가 뺐을 때 0이니까 얘랑 얘가 같아지는 조건. AB와 AB의 절대값이 같아지는 조건이 뭐야? 양수일 때. 아까 얘기했잖아. 양수면 AB에다가 절대값 씌워도 AB. 왜? 양수니까 절대값 씌워봐야 자기 자신이거든. 그래서 AB 곱했을 때 뭐? 양수일 때 성립한다. 물론 AB가 0이어도 마찬가지. 알았죠? 알았죠? AB가 음수면 얘는 양수로 바뀌고 얘는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지. 알았지? 됐죠? 여기까지. 요게 절대부등식의 증명입니다. 이해됐음?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일부러 껐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이제 지워도 되니? 가려도 되니? 아. 그거 오늘은 내가 화면 안 켠다 그랬죠? 자, 바로 왼쪽으로 합니다. 너네 책에는 지금 요거 절대부등식의 제일 밑에 있는 얘야. 알았지? 얘야. 산술기하평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간다. 다시 한번 갑니다. 첫 번째.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라고 보면 돼. 그래봐야 딱 2개예요. 알았죠? 하나는 뭐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기하평균. 의 관계. 이게 원래 정확한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줄여서 산술기하평균이라고 계속 부를 거야. 산술기하평균. 알았음? 자, 그 다음에 2번째. 책에는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 옆에 조그맣게 개념 플러스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써놓으세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 이라고 하는 절대부등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일단 먼저 하나 얘기할 거는 도대체 산술 기압 평균이 뭐야?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이라고 하는데 산술 기압 평균이 뭘까? 하승현 씨, 자, 너가 시험을 쳤어. 수학 시험을 쳤어. 1회차 중간고사라 기말고사자. 중간고사 시험을 쳤고 기말고사 시험을 쳤어. 너의 성적의 평균을 내고 싶어. 두 성적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해서 나누기 2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평균 구하는 거지. 그게 무슨 평균이냐면 바로 산술 평균이에요. 근데 기하 평균이 도대체 뭔지를 너희들이 모르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상식적으로 기하 평균에 대해서 설명하고 좀 이따 지울 건데 이거 써놓은 사람들은 써두세요. 알고 있으면 도움 많이 됩니다. 까먹지 않을 거예요. 자, 기하 평균의 기하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 그림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보는 건데 평균은 뭐야? 너희가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가 40점이 나왔고 기말고사 60점이 나왔다 치자. 40점, 60점 나왔어. 그럼 평균은 몇 점? 50점. 두 성적 중 낮은 놈보다는 올라오고 높은 놈보다는 내려가면 되지. 그래서 만난 곳 거기를 우리는 평균이라 부르지. 작은 값은 키우고 큰 값은 줄이고. 기하 평균은 그림을 이용해서 그런 식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기하, 그림, 직사각형을 이용할 건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내가 A라고 해보고 세로의 길이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럼 가로 길이가 A가 좀 더 크니까 A는 줄이고 B는 늘리다 보면 어떤 상황이 존재할 거야?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상황이 존재하겠지. 그때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 맞지? 근데 A는 진짜 눈곱만큼 찌끔 줄여놓고 세로의 길이를 겁나게 늘려서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평균이게? 그지? 그건 아니잖아. 그냥 뭔가 기준을 가지고 줄이고 늘리고를 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넓이입니다. 넓이를 유지시켜둔 상태에서 A가 줄고 세로는 B는 늘어나서 같아진 순간을 바로 기하평균이라 부르는 거예요. 알았음? 자, 그래서 산술 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 기하 평균은 루트 AB. 그 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야. 알았죠?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산술 평균은 항상 크거나 또는 같습니다. 항상 성립해요. 좀 이따가 왜인지 증명은 너희들한테 지금 맡겨둘 거예요. 시간 줄 거고. 근데 여기서 하나 상식으로 또 알아야 될 게 기하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 뭐 했어? 기하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했어? 길이를 사용했지. 그래서 반드시 얘는 문제가 없었지만 얘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절대부등식은 A와 B가 모두 다 양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수가 되면 사용 불가능해요. 허수가 나와버리거든. 나올 수도 있거든. 알았죠? 네. 끝! 여기까지. 자, 지금 시간 줄 테니 이 부등식을 증명을 해보는데 참고로 산술기하 평균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으로 칠 때는 2분의 A 플러스 B와 루트 AB가 맞지만 분수를 우리가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양변에 두 배를 해놓은 상태로 식을 외우고 있을 거고요. 너희들은 항상 이 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증명을 해보세요. 알았죠? 이기. 자, 뭐 하시면 됩니까? 증명. 그렇지. 양변을 제곱해서 빼면 됩니다. 맞죠? 왜? 루트가 있어서. 그냥 빼는 것도 가능하니? 네, 가능은 합니다. 이 문제는. 알았죠? 자, 제곱을 해서 뺄게요. 아직 부등호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냥 이항시키는 그런 작업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곱을 하는 경우는 어디 갔어? 없네? 제곱을 하는 경우는 그나마 너희들이 제곱을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곱해서 빼고 시작하는데 그냥 빼야 되는 경우에 너희들이 보통 이항을 시켜버려서 자꾸 부등호가 따라다니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감점이에요. 알았죠? 아직까지 저 부등호는 성립하는지 모르고 그냥 저 양변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만 오는 거야. 그래서 뭐다? 두 개를 다 제곱을 해서 빼보는 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b 해주고 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어때? 완전 제곱식이 나왔지.
그럼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저부등호는 성립한다. 알았음? 근데 이거는 그냥 빼셔도 돼요. 왜요? a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2루트 ab를 뺐다. 근데 이 a를 뭐로 바라보는 것? 너희들이? 그렇지. 루트 a의 제곱이라고 바라보는 거야. b는 뭐라고 바라보는 것? 이걸로 바라보는 거지. 너희들 눈으로는. 그럼 이거 자체가 그냥 뭐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이죠. 알았죠? 그래서 0보다 커놨다 하셔도 됩니다. 알았음? 너무 쉬워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은근히 나눈다. 요거 산술기하 평균 증명은요. 알았죠? 자, 그럼 증명 끝났니? 아니죠. 내가 뭐 붙이라 그랬지 항상. 단 등호 성립 조건. 간다. 위에다 쓸게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A와 B가 같을 때. 그렇지. A는 B일 때. 요게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증명한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은 내가 어떤 문제로 나온다 그랬어? 증명 문제로 계속 나온다고 계속 강조를 하죠. 했죠. 산술, 이제 기하평균 좀 지울게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녀석도, 이 관계라고 하는 녀석도 결국은 절대부등식이거든. 얘도 당연히 뭐든 나올 수 있습니다. 증명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메인이 아니에요. 얘는. 증명하기엔 너무 쉬워. 그래서 얘는 뭐를 보통 이용하냐면 활용형 문제로 들어가는데 그 활용형 문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말로 많이 나옵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똑 들어가서 사라지고 너네들이 사용하는 거야. 오케이? 자, 예시 문제 좀 이따가 7가지의 변형 형태를 보일 겁니다. 싹 다 이제 풀어볼 거고 그걸로 책 문제를 대체합니다. 알았죠? 일단 두 번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봅시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뭐 좌변이 코시, 우변이 슈바르츠 이건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거든요. 밝힌 사람이 슈바르츠인데 죽었어. 그래가지고 코시라는 사람이 친구인가 뭐 동료인가 뭔가 그 사람이라 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이 대신 내면서 슈바르츠 이름도 같이 붙였다고 하더라고. 사람 이름입니다. 이거는 좌변 우변 아니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아니고요. 알았죠? 어쨌든 얘는 뭐다? 문자가 좀 많이 등장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해요. 딱 봐도 a, b는 상수, x, y는 문자인 거 알겠죠? 그리고 우변은요. 그게 순서가 a, x, b, y 순서를 곱해서 더합니다. 그리고 양변을 제곱을 해요. 그때 얘가 성립합니다인데 증명은 너희들이 직접 해보세요. 루트 같은 게 없으니까 제곱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빼기만 하면 돼. 빼서 식정리를 해보면 딱 보자마자 완전 역시 나올 거야. 알았죠? 얘도 역시 뭐 할 수 있다? 증명으로 나올 수 있다. 알았죠? 하지만 얘도 메인은 증명이 아닙니다. 활용형인데 문제가 있어. 얘는 뭐가 문제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문제가 뭐냐면 교과서에 없어요. 교육과정은 외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놓고 코시-슈바르츠를 써야만 하는 문제를 활용형으로 그냥 내면은 안 돼요. 교육청에서 걸려요. 그래서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 내요. 그래서 보통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제공을 하면서 이것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를 이용하여 라고 하면서 활용을 줍니다. 비교적 얘보다는 쉽다는 얘기야. 얘는 문제가 뭐냐면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를 모르는 상태에서 푸는 거고 얘는 쓰세요. 코시를 쓰세요. 시까지 줘요. 그렇게 내는 게 보통에서 훨씬 쉽기는 해요.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알았어? 근데 우리는 물론 시중에 파는 문제집으로 가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그래서 모르는 상태로 풀기도 할 겁니다. 알았어? 오케이? 자, 그리고요. 요거는 딱히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A, B, C, D가 뭐일 때, A, B, X, Y가 뭐일 때 그냥 실수기만 하면 무조건 사용 가능한 거고 이건 그냥 모든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B, X, Y에 대해서 조건이 없어요. 알았죠? 실수인 거는 당연한 거고 부등식이라서 허수 길이는 크다 작다 대수비가 없거든요. 이 아이가 커, 아이가 커.
이런 거 없습니다. 알았죠? 대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허수는. 아까 다현이가 한 말 빌려보자면 대소 비교가 가능하면 수직선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허수들은 없어요. 수직선의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 뭐야? 실수직선입니다. 실수직선. 알았죠? 어쨌든 요거 증명은 너희들이 직접 해보고 우리는 활용형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가자.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사실 증명이 더 기본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할 거야. 꼬시는. 자, 요거 활용형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겠죠? 이제 7가지 변형 형태를 볼 건데 일단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거냐면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 기억나나? 수학 상 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 했죠? 다. 여기 지금 수학 상 수업 안 듣고 있는 사람 손. 나 거 아니라도 다 듣고 있죠?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일단 나랑 이제 수업을 해보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외우는 거다 안 외우는 거다? 지훈아? 아, 영상 보라고 했잖아. 영상 보라고 했잖아. 안 봤구나. 그리고 딱 걸렸다. 뭐 크게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긴 해요. 첫 단원이라.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은 내가 외우라 그래서 외우지 말라 그랬어.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까먹으세요는 아니지만 굳이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그랬어. 곱셈 공식의 변형은요. 알고 보면은 곱셈 공식이랑 그냥 공식이 똑같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해보면 A제곱 플러스 순서 바꿀게요. B제곱 플러스 AB가 되는 거 이게 곱셈 공식이지. 그리고 뭐야?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서 난 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다?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식에서 2AB를 빼면 된다. 너무 단순한 식이라서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겠지만 사실 외울 의미가 전혀 없죠. 그냥 이항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 근데 변형식은 굳이 왜 해놨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와 같이 합과 곱의 값을 알 때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많아서 그냥 이항시킨 것뿐.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AB를 물어보고 A 플러스 B와 제곱 와 제곱 더하기 제곱을 제공을 할 때는 그때는 다시 한번 이항을 다시 해야 되냐? 아니잖아. 결국은 여기다 집어넣고 AB의 값을 찾으면 되잖아. 맞죠? 근데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외우세요라는 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뭘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이 곱셈 공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누구누구다? A와 B다가 아니라 A와 B의 곱과 A와 B의 제곱의 합과 A와 B의 합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 만약에 너희들한테 문제에서 두 가지 값을 제공을 하고 나머지 하나를 물어보고 있으면 그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 공식을 떠올려 볼래요? 이걸 원하는 게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거든요. 맞죠? 즉 곱셈 공식의 변형은 곱셈 공식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 구성 요소들을 약간 덩어리처럼 생각을 했을 때 각각의 값들 3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 2개를 제공하면은 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A와 B를 더해서 C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 A, B의 값을 제공을 하면 C는 값으로서 튀어나온다. 이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부등식이 되면 뭐가 될까? 이제는 양변을 더하기로 가지 말고 이렇게 가자. 얘를 제공하면 뭐가 될까? C의, B의 얘가 만약에 4다. 그럼 뭐야? B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뭘 알게 돼? 범위, 또 다른 말로. 지금은 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니까 최대값을 4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됐죠? 자, 방금 좋은 말 했어요. 앞으로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범위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뭐뭐뭐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반드시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범위를 구하라는 말은 최대 최소 구하라는 얘기라서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지만 최대 최소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알았죠? 그거는 문제 만나면 다시 얘기할게. 어쨌든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값이 제공이 되면은 그거는 뭐다? 얘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주는 거야. 알았죠? 4보다 크고 낮다가 확실하다면 최소값은 4겠죠. 이해됐음? 달라. 그게 바로 산술기하에서의 최대 최소 활용형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제일 기초적인 예시 들어줄게요.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의 구성하고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요소를 보세요. 왜 이렇게 저냐 오늘? 누구로 이루어져 있어? A, B에 대해서 합과 곱으로 이루어졌죠. 맞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뭘 제공한다? 합을 줄 거야. 곱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해봐. 좀 이따 얘기할게요. 또 다른 문제. 곱을 줄 거야. 합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산술기합니다. 왜? 물어보고자 하는 놈, 주어진 놈.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절대부등식을 따지란 얘기지.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절대부등식 산술기하. 참고로 곱에서는 최대값이고요. 합에서는 최소값입니다. 이것까지 외울 거는 없어요. 최대값은 못 물어봐요. 최소값 못 물어보고요. 알았죠? 가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최대 최소 절대부등식을 가지고 오세요.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럼 너희들은 뭐 한다? 산술기하 평균 바로 사용하면 되는 거지. 답은 얼마? 9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굉장히 이지하죠? 이게 제일 기초 단계입니다. 곱셈공식의 변형처럼 하나 줄게. 다른 하나의 최대 최소 구해봐. 또는 범위 구해봐. 두 번째 유형 바로 갑니다. 이제부터 식을 살짝 장난을 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A와 B가 양수입니다라는 말을 항상 안 하고 있거든. 근데 그거는 항상 붙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갑니다. 끝. 이게 문제입니다. 풀어야 됩니다. 보자마자 산술기한 거 알겠어? 자, 뭐 통분하거나 뜯어내거나 하는 거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녀석을 더 하고 있죠. 합입니다. 합. 합에 대해서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둘을 곱하면 얼마 나와? 상수 4 나오죠. 곱이 4다라는 얘기를 역수라는 말로 그냥 숨겨놨을 뿐이지. 그럼 이거는 뭐야? 곱을 줄게 합의 최소 구해봐 라는 거랑 같은 말이라서 바로 뭐 하면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 써버리면 됩니다. 답은 4. 너무 쉽죠? 자, 여기까지는 되게 쉽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의 첫 번째 응용형 형태 뭐다? 역수꼴의 합의 최소 구하기. 역수의 합. 알았죠? 역수꼴의 합. 진짜 역수를 말하는 게 아니야. 4라는 상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문자만 바라봤을 때 역수꼴. 하나는 분모, 하나는 분자 있으면 돼. 오케이? 간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기기. 자, 갑니다. 바로 위에 문제에서 내가 산술기를 써야 돼! 라고 한 이유가 뭐였지? 곱하면 4. 곱하면 상수. 곱하면 문자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근데 이 상태로는 둘이 곱하면 사라져? 하지만 하나는 분모, 하나는 분자 있는 건 맞기는 하지. 대신에 곱하면 사라지도록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 되지. 어떻게 만들어줘? 이거는 풀이 뭐 잘 정리해 두세요. 등호다. 등호 쓰지 말까? 자, 일단 우리한테 원하는 형태는 뭐야? 마이너스 1 써야 되지 않아? 맞죠? 그러면 둘이 어때? 곱하면 사라지잖아. 맞죠? 산술기가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
근데 두 식이 같아 달라. 다르죠? 왜? 얘가 갑자기 생겼잖아. 그럼 얘를 없애기 위한 건 뭐 있어야 돼? 1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겁니다. 그럼 같아졌죠? 맞죠? 여기서 선생님들마다 이제 쓰시는 방식이 다 다른데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 얘를 가지고 오는 거야. 얘만 가지고 뭐? 산술기합평을 쓴다. 2 루트에 둘이 곱하면 이것만 보면 4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1도 했지. 뭐보다 크거나 같겠어? 5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렇게 쓰시는 셈들이 사실은 제일 많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게 내가 이제 두 번째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이거 잠깐 지워도 되나? 일단은 산술기합평을 쓰러 가는 거, 한 방에 쓰러 가는 거야. 산술기합평을 쓸 수 있는 부분만 보세요. 쓸 수 있죠? 뭐야? 2루트에 둘이 곱하면 4. 이거는, 자, 지금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지.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에다가 양변에 C를 더해도 일치하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데 여기에 뭐가 더해져 있으니까 1 더했으니까 여기도 뭐 한다? 같이 양변에 지금 1을 더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는 보통 쓰거든요. 한 줄로 쫙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해됐음? 오케이? 쓸 수 있겠어? 그래서 5보다 크고 나왔다. 최소값은 얼마다? 5다. 하고 답을 내면 돼요. 알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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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씨, 내가 샵으로 하고 있었구나. 이거 번호인데. 이제 와서 1, 2, 3, 4 해도 되냐?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 세 번째 형태, 네 번째 형태, 다섯 번째 형태. 간다. 네 번째는요. 1차 분의 2차 꼴. 5번은요. 2차 분의 1차 꼴이에요. 간다. 4번의 예시. A-1분의 A제곱 뭐로 예시를 잡을까? 잠깐만. 마이너스 3A. 아, 몰라. 대충 잡아. 그냥 플러스 1. 문제 좀 이따 바꿀게. 쓰지 말아봐. 이런 형태가 있어. 플러스 1 상수는 쓰지 말아봐, 일단. 좀 이따 깔끔하게 바꾸려고 숫자 살짝 바꿀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녀석의 뭐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죠. 이게 네 번째 형태입니다. 자, 어떻게 풀어주냐면 일단은 식변형 들어갑니다. 뭘 하게 될 거냐면 분모가 A-3죠. 분자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A-1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최고차항부터 계수 맞춰가요. A제곱 맞았죠? 1차항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마이너스 2A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2A. 근데 A도 한 번 더 분모꼴로 표현을 해줘요. 그럼 1차항까지 맞아 떨어졌는데 상수항이 일단은 안 맞죠? 맞죠? 그래서 상수항도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게 플러스 4가 나오도록 문제 바꾸자. 플러스 1로 갈까? 1로 가도록 문제 바꾸자. 그럼 저 뭐면 돼? 3이면 되지. 알았어요? 요렇게 풀어주는 거야. 됐음? 뭐 한 건지 알겠어? 그러면은 이 녀석을 너희들은 뭐 할 수 있거든? 이거 중학교 때 하트 공식이라 부르나? 이거 하나 뜯고 요거 하나 뜯고 요거 하나 뜯어요. 유르륵 가지고 그만 5 하세요. 예술작품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간다. 뜯어주면 뭐 나와? 뜯어주면 뭐 나와? 뜯어주면 뭐 나와?
이렇게 나와요. 됐냐? 그러면 4번이랑 비슷한 유형이 됐지. 끝났어요. 대신에 식변을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돼? A-1만 일단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놓고 산술기압 평균을 쓸 때는 일단 역수로 만들 수 있는 얘만 가지고 씁니다. 2루트 1이에요. 대신에 얘는 얘도 같이 붙여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얼마야? 1. 이게 바로 4번 문제입니다. 4번 유형. 알았죠? 5번은 딱히 설명은 안 할게요. 문제만 보여줄게. 한번 생각해봐. 승현아, 자, A의 최대값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A의 역수는 최소니 최대니? 그렇지. 얼마니? 그렇지. 응? 3? 응. 그렇지. 끝난 거야. 5번은 이거 물어봅니다. 됐죠? 그럼 뭐 하는데? 등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풀어버린 다음에 따라서 답은 1 하면 돼 그냥. 알았죠? 얘를 물어본다? 그럼 뭐다? 우리는 역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얘의 최소값 쫙 구해요. 그럼 만약에 이게 2다. 그럼 여기 답은 2분의 1 하면 끝나는 거라고. 알았지? 저것도 안 보여줘도 돼. 알았지? 그래서 그냥 5번은 뭐다? 4번의 답을 역수로 만드는 게 답이니까 생략. 자, 여기까지가 학교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오는 놈. 1번은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맞고 2번은 활용형의 식계산 문제에서 보통 나온 거라서 역시 없다고 보고 단순 계산형의 제일 기본으로 나오는 게 3번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보통 객관식으로 저기 한 5번, 6번 정도 되게 쉬운 번호에서 나오고요. 허술형이나 객관식의 마지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뒷번 한 12번, 13번 이 정도? 한 15번까지 있다 쳤을 때 그쯤에서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세 번째 문제. 알았음? 뭐라는 거야? 네 번째 문제. 알았음? 그리고 서술형에서 그거보다는 덜 나오지만 나왔다 하면 애들이 정말 많이 틀린 게 바로 5번형. 알았죠? 근데 킬러는 아닙니다. 킬러는 6번, 7번까지 가야 되고요. 알았음? 8번까지 있다. 8번은 안 할 거야. 어쨌든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식변형 문제로 쫙 풀어본 거예요. 할만하죠? 오케이. 자, 넘어가도 되죠? 다음 유형 6번으로 넘어갑니다. 쉬웁니다. 알았죠? 아, 여기서 내가 뭐 하나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다. 6번 가자, 일단. 자, 근데 6번은요, 산술기압 평균 자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냥 하나의 유형일 뿐이지, 지금처럼 식변형의 단계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근데 6번을 보여준 이유는 7번과 9번 지어라는 의미로. 자, 6번, 7번 설명 갈게요. 6번은요, 2a 플러스 3y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x분의 3 더하기 y분의 2의 최소값 구하기고요. 7번은요. 2x 플러스 3y의 값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 구하기입니다. 말장난 같죠? 두 개가 다른 유형이에요. 오케이? 자, 일단 문제에서 뭐가 다르냐? 분자가 2, 3에 박혀 있지. 그치? 그거에 의해서 뭐가 달라졌을까? 갑니다. 얘는 통분을 해보면 분자가 주어진 녀석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오면 되고 그러면 결국 식은 하나 남았지. 분모. 언제? 분모가 최대일 때 나오죠. 맞죠? 그래야 이 분수 자체가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합을 줄게
곱의 최대 구해봐. 기본적인 산술기하 문제로 온 겁니다. 아, 물론 진짜 곱해야 얘가 되는 건 아니야. 앞에 개수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래서 분자의 4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산술기하 평균 쓰러 갑니다. 얍. 둘이 곱하면 6xy. 여기가 2죠? 약분합니다. 그러니까 xy의 범위는 6분의 1이 될 거야. 양변 제곱해도 1. 6xy. 그래서 넘겨서 6분의 1. 그럼 얘의 최대값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럼 그걸 집어넣어주면 답은 얼마? 답은 얼마? 12 하고 끝나는 거야. 알았나요? 알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됐음? 근데 밑에 문제는 뭐가 달라? 통분을 하더라도 분자가 정리가 안 되지. 다른 유형입니다. 알았죠? 밑에 게 더 중요해.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푸냐? 참고로 말하지만 7번의 풀이를 6번에 적용시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7번 유형만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이 없어. 알았음? 자, 뭐 한다?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그 식 앞에 예를 들어서 5를 곱하고 나눠도 똑같지. 7을 더하고 빼도 똑같은 것처럼 7을 곱하고 7을 나눠도 똑같지. 그럼 뭘 곱하고 뭘 나눈다? 2를 나누고 2를 곱합니다. 근데 곱하기 2의 정체는 뭐다? 얘인 거야. 알았어요? 주어진 2를 곱하고 나누는데 곱할 때는 식으로 나눌 때는 값으로. 그래도 똑같잖아. 이인 거 아니까. 이해됐어요? 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보여준 거예요. 책에 있거든요. 자, 그럼 뭐야? 2분의 1을 남겨둔 채로 뒤에 녀석 전개를 해버립니다. 4, 9. x분의 6y, y분의 6x. 자, 보여?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는 부분 보여? 뭐가 보여? x분의 y, y분의 x. 역수의 합 보여? 그래서 산술기하 쓰러 갑니다. 누구만? 얘만. 이 루트. 둘이 곱하면 xy 문자들은 사라지고 36. 됐죠? 그 절대 부등식에다가 양변에 13이 더해져 있는 거고 양변에 2분의 1배 한 거야. 됐니? 빨간 부분만 산술기하고 나머지는 양변 식 맞추기, 꼴 맞추기. 됐음? 그럼 답은 뭐예요? 2분의 25 하고 끝나는 거야. 됐니?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됐죠? 끝. 7번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어렵죠? 어려운 거 맞아요. 학교 시험에서도 나왔다면 제일 많이 틀린 유형이 바로 이겁니다. 알았음? 그리고 책에는 그 하이메스 책에는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얘는 없을 거야 아마. 근데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하기라고 해서 식을 변형하여 산술기하 이렇게 유형 쪼개진 않았을 거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전개하세요 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알았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꼬여있는 7번 문제를 푼 거야. 알았죠? 됐죠? 자, 응용형, 활용형으로 쫙 넘어가는 거는 여기 7번까지가 끝. 근데 8번 하나 더 있다 그랬다. 근데 8번은 정확하게는 유형 설명은 아니고 7번의 활용형 문제라고 보면 돼요. 7번의 활용형. 알았음?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내신 대비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최고 난도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거고요.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어차피 너희들이 까먹었기도 하고 중학교 기하, 중등 기하 공식 까먹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면 그때 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삐져나오는 몇 가지 유형들 한 두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마저 보여주고 끝날게 오늘. 알았지? 지워도 됨? 요 7번 중요하다. 잘 기억해놓고 여기서 요거 최소값 구하는 과정 기억나죠? 요거 저기 써놨으니까
일단은 저거랑 대비되는 문제 하나 보여줄게. 내가 두 문제 있다 그랬지? 그 중에 하나야.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도 되나? 잠깐만. 이거 하지 마. 상관없나? A분의 양수 ABC에 대하여 아씨 그러니까 내가 두 개가 있다가 아니라 세 개가 있겠네. 이건 것 같아요.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하기입니다. 자, 아마 얘랑 얘가 같은 유형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얘를 풀어볼 때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전개하라 그랬죠. 그걸 본 사람들, 풀어본 사람들은 얘 뭐 하고 있겠어?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저거 어떻게 전개해? 이건 전개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가지고 산술기합형을 써요. 비비 약분. 두 번째, 얘를 가지고 산술기합형을 써요. CC 약분. 세 번째 가지고 또 산술기를 또 써요. AA는 약분. 그럼 노란색은 최소값이 얘고, 빨간색은 최소값이 얘고, 파란색은 최소값이 얘야. 최소값들끼리 곱한 게 최소값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는 답은 곱해보면 AA 약분, BB 약분, CC 약분 8 이렇게 풉니다. 답이 이거예요. 근데 저 풀을 보고 나면 거꾸로 얘를 풀 때 이러는 놈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둘이 곱한 놈보다 크나 같겠지 뭐 하면서 4 루트 6 루트 6 4, 6, 24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맞나? 내가 지금 맞게 풀었나? 뭐 어쨌든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근데 내가 처음에 맞는 풀이 뭐라 그랬어? 전개를 하게 됐을 때 만들어지는 아까는 2분의 1이 있어가지고 2분의 25인가 그랬고 얘는 25죠. 이게 맞아요. 자, 그러면 뭘 구분 지으라고 하냐면 얘는 각각 풀면 틀린 얘는 각각 풀어야 맞음. 왜 얘는 틀렸고 얘는 왜 맞으며 그걸 이제 물어봅니다. 구분 지으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해요. 사실 이거는 지금 처음 수학을 배우는 너희들 단계에서 할 만한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그냥 아까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한번 보여준 거긴 해요. 자, 얘 주황 초록색 풀이가 틀린 이유 얘랑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자 절대로 산술기합 평균은요 하나의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따로 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죠? 하나의 식의 최소값을 구할 때 얘도 최소고 얘도 최소고 얘도 최소가 곱해져서 8이지 얘들아. 셋 다 최소가 될 수 있니? 동시에 최소값을 가질 수 있어? 즉 등호 성립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이때 이 산술기합 평균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예요? 둘이 같을 때 기억나? 둘이 같을 때 뭐? 더하기를 이루고 있는 두 녀석이 서로 같을 때 성립하죠. 더하기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녀석 서로 같다. 뭐야? A분의 B는 B분의 C. 그래서 B제곱은 AC야.
그럼 얘는 C제곱은 AB고 얘는 A제곱은 BC예요. 세 개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 네. A는 B는 C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노란색도 최소값 얘가 나올 때 빨간색도 얘가 나올 수 있고 파란색도 얘가 나올 수 있어. 언제? A, B, C가 같을 때. 즉 8은 가질 수 있는 값이죠. 오케이? 근데 얘는 단 등호가 성립하려면 더하기를 이루고 있는 두 녀석이 같을 때 얘는 더하기를 이루고 있는 두 녀석이 같을 때 곱해주면 얘들아 동시에 성립할 수 있냐? 양수 xy인데 0이 아닌데? 없죠. 여기서는 6x가 9y고 여기서는 6x가 4y야. 같아질 수가 없죠. 동시에 성립하지 못하죠. 즉 얘의 최소값은 얘가 맞나요? 맞습니다. 얘의 최소값은 얘가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소값들끼리 곱한 최소값 24는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둘 다 최소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틀렸어. 이해됐음? 근데 범위 자체는 맞지? 실제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25야. 25한테 야, 너 24보다 크거나 같지? 라고 물어봐도 맞잖아. 24를 가질 수는 없어도 24보다 크긴 하니까 맞는 범위가 되지. 그래서 범위 자체는 맞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범위가 아니죠. 최소값. 내가 가질 수 있는 값들 중 제일 작은 값을 찾으러 가는 거거든. 이해됐어요? 그것 때문에 얘는 틀렸고 얘는 맞습니다. 그거 구분 지으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구분 지으라는 게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구분 지으라는 거를 설명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거는 나중에 할 일이고 이 문제의 풀이도 지금 너네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또 따로 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알았음? 그래서 따로 쓸 수 있을 때는 항상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가시고 전개할 수 있을 때는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한 방에 한 번만에 산술기의 평균 공식 한 번만에 답을 내는 게 가장 베스트. 알았음? 이건 어쩔 수 없이 따로 가고 등호 성립 조건 확인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두 가지, 세 가지 더 남았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해서 멈추자. 더 나가면 너희들 힘들 것 같아. 알았죠? 책에는 아마 더 없을 거고요. 알았음?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 하나는 뭐였냐면 사실은 등호성립 조건 쓰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미 해가지고 더하기를 이루고 있는 두 녀석이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 알았지?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